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요새 보면은 결혼에 대한 그 잘못된 통념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을 하고요. 실제로 이 결혼이 주는 장점, 그리고 이혼이 주는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방네도 모자라 가지고 지구 여기저기 남극 북극까지 가서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에 반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 혹은 나름대로 그냥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계신 분들은 조용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뭐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함부로 떠들잖아요? 뒤에서 담금질 당합니다. 정말이에요. 영수가 요새 뭐 듣자니 결혼 생활 잘한다더라? 요새 뭐 깨가 쏟아진다면서, 뭐 그건 좋은데 여기저기 그런 소리 짓거리고 다니지 마. 열받으니까. 알았니? 확! 정말 이래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다니까. 호호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만의 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보면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가입을 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뭐 수준의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혼정보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동네 사방 떠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 내가 말이죠, 어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야,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얼른 저기 가입하세요. 그런 말 안 떠들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돈을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꼭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합니다. 자기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어떤 상황,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채 뭐 그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의 탓만 하는 거죠. 그것도 여기저기서 인터넷, 유튜브 댓글, 아니면 자기 친구들 다 싸그리 불러 모아가지고, 야, 하지 마라, 돈 낭비다, 알바 나온다. 아니, 알바가 나왔다라고 쳐. 근데 여러분, 그 알바도 그 상대방 파트너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존심,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이런 것들. 남 씹어대고. 여러분, 통념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게 뭐냐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막 쌓여 있어요. 막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 거죠. 이 결혼에도 그러한 통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결혼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손해다. 대표적인 결혼과 관련된 통념입니다. 예전에 그 여자보다 남자에게 결혼이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 시기와 더불어서 그 페미니스트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던 어떤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여자들이요, 남자들하고 결혼해 주지 말자, 결혼해 주지 말자, 이러한 캠페인이
벌어지는 그런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그 결혼과 관련된 최신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성별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둘 다한테 골고루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결혼은 어떤 한 특정 성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둘 다한테 골고루 이익이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경제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수입원,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싱글들보다는 커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최근에 등장한 말이기도 한데, 여자들이 뭐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30년, 40년 전에는 물론 뭐 남자 대학교 졸업자 수도 없었지만, 별로 없었지만 여자들은 훨씬 더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여자들은 공부도 일부러 안 시켰는데요, 뭘.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샘플링들을 가지고 뭐 여자들은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결혼을 하기 힘들다. 잘못된 겁니다. 따지고 봤을 때 지금 시대에는 뭐 오히려 대학교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도 안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학력의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결혼을 이렇게 잘 안 하거나 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21세기예요. 21세기에 살면서 똑똑한 사람을 결혼 상대방으로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자들이 고학력이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입니다, 나이. 결국 여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고학력, 그리고 고학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갔었을 때 대부분 다 30 정도 혹은 30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응? 그러면 결국 그 여자가 고학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이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약간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자기 머리카락 굵기만이라도 더 나은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고스펙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하고 비슷한 고스펙 갖는 남자들을 그 결혼 상대방으로서 원할 건데, 그런 남자들은 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리고 젊고 그런 여자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여자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결혼의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결혼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불리하게 작용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얼른 그러한 쌍팔년도 때 사고방식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도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은 3대가 태평성대라고. 그리고 뭐 요 대목에서 혼전동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뭐 혼전동거는 필수다. 이것도 결혼과 관련된 통념 중에서 굉장히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혼전동거가 결혼과의 연관성은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떠한 그 가설만 몇 개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혼전동거 혹은 동거가 이렇다 저렇다를 정확하게 결론 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동거 상태가 결혼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일단 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 혼전 동거를 통해서 뭐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해야 이제 뭐 이혼율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올라갑니다. 예, 보통 12% 정도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동거에는 동거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새롭게 떠오른 그 핫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 동거의 관성이 뭐냐면 뭐 혼전 동거를 상대방을 파악을 하기 위한 일종의 뭐 시범 단계라고 한번 그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달 이렇게 살아봤어. 근데 진짜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결혼까지는 아니다.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나락이다. 그러한 판단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상태, 동거 상태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물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물질이 아니고 물체죠. 그리고 멈춰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관성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동거라고 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순간 내 머릿속은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아냐, 안 돼 하는데, 이 동거의 관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딴딴딴딴 이 지랄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응? 아니, 동거 과정에서 이 인간은 영 쓰레기다, 그런 판단이 섰는데 결혼을 해버렸네? 당연히 이혼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동거의 관성인데, 이 동거의 관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혼에 관련해서 또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커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사는 게 힘들면은 이혼을 했을까, 그렇게 판단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런 엄청난 갈등 관계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은 있어요. 근데 전체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어떠한 한 사건, 뭐 외도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금전적인 문제, 이러한 특정한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어떠한 자기 절제력,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혼하는 경우가 70%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그 뭐 남자들, 특히 젊은 남자들 뭐 결혼하면은 자기 인생이 뭐 없어지니, 뭐 ATM 기계가 되니, 무슨 뭐 노예가 되니 하는데, 다 그 개소리입니다. 응?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오히려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결혼 생활에 더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더 많이 맞춰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두고 결혼하면은 여자가 더 손해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그 남편들이 이렇게 겉으로 내 보이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영향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들이. 하지만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와이프가 겉으로 어떠한 그 내뱉어내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에 거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만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더 큰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그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좋은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가능하면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항상 좋은 주제, 좋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에피소드는 가능하면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새 뭐 가정폭력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한 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폭력에 노출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싱글인 경우에, 남자든 여자든 싱글인 경우에
이러한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그 확률이 4배가 더 높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지킬 게 생기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아니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일 때는 에라이 씨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냅다 덤벼들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열받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있는 내 가족,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래 참자. 내가 여기서 다치면 그거는 얼마나 큰 그 위험이냐. 그러한 생각이 얼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음주, 밖에 나가서 불필요한 음주, 회사 회식은 여러분 빼고요. 그거 빼고 불필요하게 밖에 나가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줄어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술은 모든 범죄의 근원입니다. 술이 왼수예요, 술이. 물론 뭐 자기 가족 두고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기 가족 잘 지키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가족 잘 지키면서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그러한 부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동생들 중에서 주변에 그 쓰잘데기 없는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의견들 있죠. 다 쌩 무시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걔네들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 결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동창은 개차반 같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 가득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응?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혼은 무슨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예인병아 소리 하고 있네. 어? 여러분들 주변에 기혼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 얼른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니 야, 너는 결혼할 때, 결혼 생활할 때 이러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라. 아니면 나는 결혼 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진정한 스승들이고요. 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개나 소나 다 만나고 다니면 안 돼요. 가려서 만나야 돼. 편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 나이 먹어 보세요. 편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머시기 같은 인간들 걸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필터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